안녕하세요. 옛 선비들의 사랑방 야담을 알아보는 물 따라 바람 따라입니다. 오늘은 땅딸보와 꺽다리에 대한 이야기로 변노인과 오만대 구경을 다 마친 조대인이 집에 오니 떠났던 딸이 돌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세월이 변해도 사람들의 입맛은 정말 변치 않는 것 같죠. 여러분, 겨울방어 여름 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그만큼 겨울철 회로는 방어가 최고라는 거죠. 특히 10kg가 넘어가는 대방어는 겨울철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이죠. 그래서 오늘은 어느 옛날 방어회를 먹은 이야기도 곁들여 볼까 합니다. 옛날 어느 양반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방어 뱃살회 한 점에 청주 한 잔. 지금이 제철인데 말이야. 변노인 당신은 무슨 회를 좋아해? 회가 무엇이요? 바다를 본 적도 없어. 푸하하하하. 조 대인의 올챙이 배가 푹 꺼질 듯이 웃음보가 터졌습니다. 허구한 날 같은 방에서 마주보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다 보니 입맛 다시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네요. 이튿날 조 대인네 집사가 달려와 부음을 전했습니다. 조 대인의 숙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막내 숙부님은 나하고 친구처럼 살아왔는데. 아이고, 아이고. 조 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황 의원에게 고했죠. 숙부님은 자식이 없어 제가 상주가 돼야 하는데 소생은 큰일 치른 적이 없어 변노인이 도와주겠다 합니다요. 황 의원이 선뜻 허락했습니다. 변노인, 조 대인이 술을 못 마시도록 꼭 붙어 감시하시오. 이튿날 점심나절 조 대인과 변노인은 진보약수터 주막집에서 녹두백숙에 청주 잔을 기울이며 킬킬거리다가 나와서 마차에 올랐습니다. 마차는 딸그락딸그락 황장제를 넘었습니다. 이튿날 저녁나절 두 노인네는 바닷가에 다다랐는데요. 저게 바다라는 거야. 생전 처음 바다를 본 변노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.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네. 감격에 겨워 백사장에 발이 붙어버렸습니다. 조 대인이 변노인의 팔을 당겨 바닷가 횟집으로 들어갔답니다. 청주 한 잔 마시고 가장 맛있는 부위라는 방어 뱃살 회 한 점을 입에 넣은 조 대인은 눈을 감고 자지러졌다네요. 바닷고기라고는 강고등어 구워 먹은 적밖에 없는 변노인은 방어회를 처음 입에 넣자 씹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넘겨버렸습니다. 부어라 마셔라 하더니 결국 알달달해진 두 노인네는 주막집으로 들어가 뜨끈뜨끈한 특방을 잡았습니다. 그러자 변노인이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며 말했는데요. 조 대인, 돈 많이 썼지? 돌아가면 시끄러워 이 영감탱이야. 돈 걱정하지 말랬잖아. 버럭 화를 내던 조대인이 히히 웃으며 그렇다면 당신도 돈을 써. 하더니 전대 하나를 변노인에게 건넸습니다. 그리고는 이 돈은 저승에서 갚으시오. 하는 것이었죠. 조대인이 금방 코를 꼴자 변노인은 살짝 문을 열고 나가 바닷가 모래밭에 퍼질러 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보며 이번과 동시에 끊었던 연초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. 이튿날은 또 대게를 실컷 먹었습니다. 우서방,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세. 마부가 이끄는 대로 두 노인을 태운 마차는 만추의 낙엽을 맞고 킬킬 웃음을 날리며 쉼없이 굴러올진 배감으로 갔습니다. 온천을 하고 비싼 송이 산적을 먹고 강릉으로 갔다가 그 다음으로는 조대인도 첫걸음인 금강산으로 갔습니다. 그 후 4인교 2대를 빌려 금강산을 구석구석 구경하고는 기생집에 가 진탕수를 마셨습니다. 황 의원 골방에서 10년을 더 살면 못하나. 이렇게 1년 사는 게 낫지. 안 그래? 조 대인이 술잔을 들자 변노인이 술잔을 쨍그랑 부딪혔습니다. 내친 김에 한양으로 가 남대문 경복궁 5만 군데를 다 돌고 안동으로 돌아오니
석 달이 지나 고래등 같은 조대인의 기와집이 눈을 덮어쓰고 있었습니다. "걔 있느냐?" 그러자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습니다. 허억! 조대인의 심장이 터질 듯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하늘아 으흐흐흐. 아버지, 보고 싶었어요. 5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. 대청에 올라 조대인이 정좌하자 덩치가 산만한 하늘의 신랑이 한쪽 다리를 절며 다가와 큰 절을 올렸는데요. 그러자 조대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6년 전 조대인이 하인들을 시켜 딸과 만나는 씨름꾼 건달을 잡아와 곳간에 묶어놓고 몽둥이 찜질을 한 탓에 무릎이 부서진 걸 조대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작년에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굴러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. 라고 사위가 둘러댔습니다. 손자 둘이 조대인에게 큰 절을 올리자 양팔에 두 손자를 꼭 껴안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며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. 그날 밤 늦도록 두 노인과 조대인의 사위가 사랑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.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고? 조대인의 물음에 사위가 말했습니다. 충청도 황단에서 가을이면 감을 사다가 곶감을 만들어 김천장에 내다 팔고 겨울이면 가만히 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. 그러자 조대인이 또 물었는데요. 진즉에 돌아오지 않고 왜 이제야 돌아왔는고? 사위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사실은 돌아올 생각을 못했는데 웬 보부상이 찾아와 조대인이 애타게 기다린다며 딸과 사위를 설득했던 것인데요. 그 보부상은 바로 변노인의 맏아들이었습니다. 결국 변노인의 명을 받고 몇 달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. 조대인이 변노인의 두 손을 움켜잡았습니다. 이튿날 변노인이 예천 집으로 떠날 때 마차를 대령하고 나서 조대인과 변노인이 받아라 못 받겠다. 서로 싸우다가 결국 변노인이 졌습니다. 안동과 예천 사이 풍산들에 논 33마지기. 두둑한 논 문서를 품에 안고 예천 집으로 돌아가는 변노인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. 이듬해 변노인의 부고를 받았지만 병석의 조대인에게 전하지 않았고요. 석 달 후 조대인도 평온한 얼굴로 변노인을 따라갔습니다. 이렇듯 조대인과 변노인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의리가 있었던 겁니다. 사람은 한 번 맺은 인연은 변치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죠. 오늘은 땅딸보와 꺽다리에 대한 이야기로 변노인과 오만대 구경을 다 마친 조대인이 집에 오니 떠났던 딸이 돌아온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.